국회에 나왔던 검사들의 고압적인 태도, 이게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 앞에서도 고압적인 태도인데 피의자와 단둘이 있는 밀실 조사실에서는 과연 어땠을까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하고 오줌이 지려지겠네요.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 보이는데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 감사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감추고 싶은 커넥션이 있거나 반드시 감춰야만 할 무언가 있는 건 아닐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심지어 나중에 감당 가능하겠냐고 국회의원들을 대놓고 협박하는 모습까지 참 기가 차네요. 그럼 영상 시청에 앞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용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았다. 그런 전제하에 한다면 이재명은 왜 그럼 당시에 대장동 사건 훤히 알고 있었겠지. 지금 이런 국정조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어머님 중에 예, 지금 그 2년 동안 걸린 대북 송금 사건을 여러 회 파티에 해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국정조사예요. 지금 4년 걸려가지고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재판을 했는데 남욱의 구치감 48시간, 뭐 환부 장기 운운하는 허위 주장, 또 압수수색 영장에 왜 이재명을 피해자로 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사건을 다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성 법무부 장관이 잘된 수사와 잘된 재판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재판에 이 국정조사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죠. 확인해 볼게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남욱 체포영장 거기에 유치 장소가 서울 저 구치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법원에다가도 구치감 인치하겠다고 이렇게 영장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유치 장소를 기재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체포 시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금 상태인 피조사자가 검찰에 출석을 안 한다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에 응하겠냐? 응하지 않겠다. 그러면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이게 직무유기죠, 검사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48시간 동안에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영장에 그리고 대해서 조사할 48시간 동안에 잠 안 재고 계속 깨워서 수사를 했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 잘 잤다는 거 아닙니까? 담요 2장 덮고. 근데 그 내용들을 법원에서도 다 재판 과정에서 진술들 이야기를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다 주장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피해자 이재명이라고 게재된 거. 뭐 입건이 되어야 피해자란 말 쓸 수 있다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검찰 내부의 수사 절차 규정상 그런 것이고 법원에 가는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의 준용을 받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수사 대상이 피해자인 겁니다. 그러면은 열 몇 개의 사건으로 당시에 조사를 하고 있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 피해자지 피해자가 아닙니까? 당연히 피해자 이재명이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아까 총장님은 그 내용 잘 모르셔가지고 뭐 실수한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게 아니죠. 법원에서 이게 문제였으면은 영장 발부 안 했겠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팩트를 알고 해. 그리고 남욱의 환부, 장기 뭐 이런 거 운운하는 이런 주장들 이게 지금 수사하고 재판 당시에는 전혀 안 나왔다가 작년에 11월 달인가 이게 처음 주장된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사한 검사는 전혀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 그러고 지금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기 주장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예, 그걸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심지어 고문이라고까지 해요. 그게 고문이면은요, 제가 법사에 2년 있는 동안에 정청래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한테 그렇게 시달리면서, 서영교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그 아주 그 고압적인 목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2년 동안 있는 게 고문이지. 예? 그리고, 웃지 마세요, 지금. 웃으라고 한 번 합니까? 들어가시고, 호승진 증인 좀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1기 수사팀에서 잘못된 걸 가지고 마치 2기 수사팀에서 뭐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정영학의 엑셀 파일이 뭐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1기 팀에서 수사한 겁니까? 2기 팀에서 수사한 겁니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서라든지 수사 보고는 1기 수사팀 당시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 그 뭐 녹취록에 나오는 위례 신도시를 갖다가 윗 어느 신으로 기재했다고 하는 그 녹취록, 그거 1기 수사팀에서 작성한 녹취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청취 불가예요. 그래서 1기 수사팀은 그걸 갖다가 윗 어르신이라고 쓴 거예요, 1기 수사팀에서. 그걸 가지고 수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데 1기 수사팀에서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지금 1기 수사팀을 맡았던 정용환 검사가 이 사건을 갖다 또 감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수사 잘못해놓고 자기 사건을 그 이후에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정영학의 엑셀 파일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은 정영학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서 1심 판결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1심이 이미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유, 드리죠. 아까 없어서 못 드렸으니까요. 예, 곽규택 의원 1분 의사진행 발언처럼, 예, 전용기 의원님 1분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바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전에 호승진 검사께서 뭐 왜 이미 법조에서 다 나온 내용이고 수만 페이지에 적시되어 있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국정조사는 법원의 판단을 번복하기보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행됐던 수사에 불법이 있는지 아니면 거짓이 자행됐는지를 좀 봐야 되는 조사라서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위원장님께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시작 전에는 성역처럼 여겨지는 검찰 주장이 전부 깨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좀 전에도 검사가 녹취 푸는 거 관여 안 한다고 하셨고 뒤에 계신 강백신 검사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박상영 녹취록 이 수사는 아니지만 쌍방울 박상영 녹취록 들어보면 방조 이런 거 약속까지 합니다. 실제로 수사에 대한 거래가 있었고 불법이 있었으면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불법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보세요. 앞에 부분. 네, 1분 더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걸 보느라고 못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검사님들께서 심지어는 이원석 총장께서도 전임 총장께서도 이 국정조사는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좀 전에 강백신 검사 뭐라 하셨냐면 나는 증언 거부하려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주민 못 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전반적인 시각이 기본적으로 이 국정조사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불법이나 거짓들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께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드립니다. 예, 예. 위원장 알아들으셨죠? 1분만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오늘 지금 이제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간략하게 요지를 이제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남욱 유동규의 증언이 회유 협박에 의해서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엑셀 파일, 녹취록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지금 뭐 보시듯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측의 아니면 그 변호인들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그 부분들이 이미 재판에서 다 현출돼서 검사와 변호인들이 발언을 자유롭게 하면서 논박을 거쳤고 그게 이미 1심 판단에서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이미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증인. 전혀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증인의 이야기고요. 온 세상이 이게 문제가 있다.
온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구나. 거기에 여러분이 정치 검찰로 수단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욱 증인, 그리고 돈이 간 내용이 하나도 없고 증언 진술이 바뀐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때 진술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기소를 했으면 지금 진술이 바뀌니까 또다시 이건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강압적인 걸 했는지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 사진 꺼내서 가져다 오는 게 그러면 옳아요? 그 위원장님, 저희는 남욱의 진술, 그게 아프죠? 유동규의 진술을 아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절대 믿지 자, 않고요. 오승진 증인, 아이 사진은 어디서 나왔어요? 남욱 증인의 아이들 사진은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저희는 국정조사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1기 수사팀이나 2기 수사팀이나 똑같은 결론, 똑같은 오승진, 입장으로 수사를 오승진 진행했고 증인, 그 자료를 인계받는 그 안에 대한민국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협박했구나. 그래서 그 사이에 진술이 바뀌었구나. 들어가세요 이제. 위원장님, 그거 정말 아까 시간 30초 안에 제가 줬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새로운 말씀을 하셔서 허승진 아주 검사다워요. 그동안 무슨 형식으로 했는지 다 보여요. 들어가세요 이제. 30초만 주시면 그 아이들 자, 다음. 사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주희 의원님. 예, 질의하